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압력이 700 수은주 밀리미터 그리고 온도가 120도에서 유량이 이제 150 큐빅미터 퍼 미니시 때 1기압 30도에서의 유량을 구하시오. 이번엔 유량이네요. 유량도 뭐 별거 없어요. 자, 일단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사용되지는 않지만은, 자,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부피, 압축된 거니까 줄어들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거 단위 부피죠, 부피. 부피가 줄어드는 거니까 유량도 줄어들죠. 자,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부피가 커지죠. 자, 근데 이거 그럼 뭐예요? 유량도 커지는 것이죠. 네, 이거를 한번 보면 되죠.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쭉 하고 이제 150 세제곱미터 퍼 미니실 때 온도 먼저 볼까요? 여기 온도 있으니까 온도 120에서 30이래요. 줄어들었죠. 자, 이거 거꾸로 하면은 온도가 줄어들면은 이제 부피가 줄어들죠. 부피도. 그럼 유량도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273 플러스 120 그리고 273 플러스 3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압력 볼까요? 압력 700에서 1기압 뭐예요? 760이죠? 증가됐죠. 증가되면은 유량이 감소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760이고 7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면은 106.52 세제곱미터 퍼 미닛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거 아시면 되고요. 뭐 이거 그냥 공식 외우셔도 상관이 없어요. 전 정답은 이렇습니다. 온도 50도에서 유량이 150 큐빅미터 퍼 미닛일 때 10도에서의 유량을 구하라. 자, 온도가 줄어들면은 부피도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유량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보면 되죠. 150이었는데 이제 50에서 10이래요. 줄어들었죠? 그럼 유량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단순하죠. 273 플러스 50 그리고 273 플러스 1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131.42 세제곱미터 퍼 미닛이 되는 것이죠. 함유관에서 유량 20 세제곱미터 퍼 미닛이랑 또 유량 50 큐빅미터 퍼 미닛이 함유했고 유속이 15미터 퍼 세클 때 직경을 구하래요. 관에. 자, Q는 VA죠. 유량은 유속 곱하기 면적. 자, 이걸 또 다르게 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D를 직경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풀면 되는 거죠. 루트 자, 4 곱하기 유량은 이제 함유된 거니까 이거 그냥 더하면 되는 거죠. 자, 70이죠. 70 세제곱미터 퍼 미닛 그리고 V 유속 15미터 퍼 세크 그리고 이제 파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단위가 다르죠. 자, 1분은 60초다. 딱딱 없어지죠. 제곱이 되고 루트 제곱미터 하면은 미터죠. 그래서 그냥 계산기 두들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0.31미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거 외우시고 이제 함유되면은 그냥 더한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 것이죠. 함유점에서 유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정된 유량을 구해라. A가 이렇게 있고 B가 있는데 둘이 이렇게 합쳐진 거죠. A 부분은 이제 정합이 이렇고 유량이 이렇대요. 뭐 이건 표 보시면 되고요. 자, 유량은 이제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 유량을 이제 초기 유량 곱하기 루트 뭐 절대값 뭐시기들. 자, 그럼 이제 정합비를 한번 볼까요? 정합비는 이렇게 됩니다. 뭐 절대값으로 작은 정합 분의 뭐 절대값으로 큰 정합. 이게 정합비가 왜 필요하냐면은 1.2 이하이면은 이제 절대값으로 정합이 낮은 쪽으로 이제 유량이 증가가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은 자, 절대값으로 작은 정합 요거죠. 자, 절대값이 뭐냐면요. 자, 50과 49가 있으면은 절대값으로 큰 것은 50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0이 있죠. 근데 여기서 더 큰 수가 뭐죠? 원래는 마이너스 3이죠. 더 큰 거. 근데 이제 절대값으로 더 큰 거 하면은 마이너스 40이 되는 거죠. 즉 부호를 그냥 다 플러스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7과 20 중에 뭐가 더 커요? 20이 크죠? 그래서 20이 여기 위로 가고 또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면은 1.176 값이 나옵니다. 1.2 이하죠. 그래서 정합이 낮은 쪽으로 유량이 증가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요 공식을 쓰면은 낮은 쪽이니까 정합이 낮은 쪽 200이죠. 200. 그래서 200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7분의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풀면은 216.93 세제곱미터 퍼 미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런 것들 다 외우시면 되겠죠. 무튼 정답은 이래요. 비누 거품 미터로 유량 보정 시 1리터를 통과하는데 총 4번 측정한 결과 뭐 25.5초, 25.3초, 26초, 25.8초 였대요. 이 펌프의 평균 유량을 구해라. 평균 유량은 이제 평균 채취 시간분의 통과 부피죠. 자, 그럼 평균 채취 시간은 어떻게 되냐? 이거 평균이죠.
그럼 평균 내면 되는 거예요. 4분의 25.5 더하기 25.3 더하기 26 더하기 25.8 이렇게 하면은 25.65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넣으면 되는 거죠. 자, 통과 부피는 1리터죠. 그리고 채취 시간은 25.65초죠. 근데 이거 분이죠. 그래서 이제 1분은 60초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환산되죠. 그럼 단위 같죠. 계산하면은 2.34리터 퍼 미닛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공식만 외우면 될 것 같네요. ACH가 이제 시간당 10회래요. 이게 뭐냐면은 공기 교환 횟수고요. 영어로 이제 에어 그리고 체인지 퍼 아워입니다.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내 최적이 1500 큐빅미터. 일때 이제 실내 공기 환기량을 구하시오. 환기량은 이제 ACH 곱하기 부피입니다. ACH는 이제 부피분의 환기량이죠.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한 겁니다. 그럼 공식 넣으면 되는 거죠. 10회 퍼 이제 아워 그리고 실내 최적 1500 큐빅미터죠. 이렇게 하면 되지만은 이제 여기 초죠. 그래서 1시간은 3600초입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그러면은 이거 계산기로 뚝딱거리면은 4.17 세제곱미터 퍼 세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뭐 이거 외우시던지 아니면 요거 외우시던지 편한 걸로 외우시면 되겠죠.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이제 20리터 퍼 아워. 외기 이산화탄소 농도는 0.03%. 면적 3,000 큐빅미터인 사무실에 500명의 근로자가 있대요. 실내 CO2 농도를 이제 0.1로 유지하려 할 때 공기 교환 횟수를 구하래요. 자, 공기 교환 횟수 공식은 이제 부피분의 환기량인데 이제 환기량을 구해야 되죠. 환기량은 실내 CO2 농도 마이너스 실외 CO2 농도 분의 이제 CO2 배출량이죠. 자, 그럼 이제 CO2 배출량을 구해야 되죠. CO2 배출량은 뭐냐? 1인당 20리터씩 한대요. 그러면 20리터 아워 그리고 또 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500명이 됐죠. 500이죠. 그리고 또 편하기 위해서 이제 세제곱미터로 환산을 합니다.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예요. 그럼 이거 없어지고 그러면 세제곱미터 퍼 아워죠. 계산을 하면은 10세제곱미터 퍼 아워입니다. 그럼 이제 값을 넣으면 되죠. 10세제곱미터 퍼 아워 그리고 이제 농도 하면은 퍼센트니까 퍼센트화를 안 하면은 100분율화를 안 하면은 이제 0.0003이 되고 요거는 이제 0.001이 되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0.001 빼기 0.0003이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14,285.714 세제곱미터 퍼 아워가 되는 거예요. 자, 환기량도 구했겠다. 그럼 부피는 3,000이고 값 넣으면 되는 거죠. 14285.714 세제곱미터 퍼 아워 그리고 부피 10, 100,000 그리고 세제곱 그쵸? 그리고 여기는 이제 회가 되는 것이죠. 1회당. 그러면은 없어지고 그러면 4.76회 퍼 아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공식 외우시고요. 아무리 간단한 거여도 계산기로 뚜따뚜따 거리셔야 암기가 잘 돼요. 1인당 CO2 배출량은 30리터 퍼 아워고 외기 CO2 농도는 400ppm. 면적은 이제 2000세제곱미터인 사무실에 50명의 근로자가 있대요. 실내 CO2 농도는 600ppm으로 이제 유지하려 할 때 ACH를 구해라. 자, 공기 교환 횟수는 이제 공식이 이렇게 되죠. 환기량은 이렇게 구하고 또 배출량을 구하는 거죠. CO2 배출량은 1인당 이제 30리터 퍼 아워인데 50명이 되죠. 그쵸? 그리고 또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환산을 해줘야죠. 1000리터는 1세제곱미터. 없어지고 하면은 1.5 세제곱미터 퍼 아워입니다. 자, 그럼 CO2 배출량 구했죠? 값 넣으면 되는 거죠. 1.5 세제곱미터 퍼 아워는 여기 보면은 실내는 600이고 실외는 400이죠. 이 ppm은요 1%가 10의 4승 ppm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은 1 ppm은 10의 마이너스 4승 퍼센트죠. 그래서 이거 단순히 하나, 둘, 셋, 넷 옮겨줍니다. 그럼 0.06%가 되는 거고 이것도 0.04%죠. 100분율화 된 거니까 100분율화를 없애줘야 되죠. 이제 0을 2개 더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0.0006, 0.00004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요거는 0.0006 빼기 0.0004가 되는 것이죠.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7,500 세제곱미터 퍼 아워가 되는 거죠. 그럼 다 구했죠? 7,500 세제곱미터 퍼 아워
그리고 이제 부피는 2000 세제곱미터. 그리고 이제 회당 한 번씩 환기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나누 없어지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3.75회 per hour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공식 무조건 외우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요거 환산하는 거 아시면 되는 것이죠. 직경 20cm인 덕트 원형인가 보네요. 유속 2m/s일 때 작업장의 이제 공기 교환 횟수를 구하래요. 이게 뭐 가로인지 세로인지 높이인지 알 필요가 없죠. 네, 부피만 알면 되니까. 자, 공기 교환 횟수 공식 이거 아시죠? 자, 환기량은 이제 면적 곱하기 유속이죠. 네, 유량이니까. 그래서 보면은 4분의 파이 직경이죠. 0.2m죠. 근데 이거의 제곱이죠. 제곱 곱하기 이제 유속 2m/s죠. 하면은 이제 0.063 세제곱미터/s입니다. 아, 참고로 요 파이 있잖아요. 계산기에서 이제 Shift 눌러서 하면은 Shift 누르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곱하기 10의 x승 그거 누르시면 이제 파이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수기로 쓰고 싶다 직접 그러면은 3.14로 많이들 쓰거든요. 그러고 저한테 말합니다. 도비님 뭐 답이 완전히 다른데 뭐가 맞나요? 이러는데, 이렇게 쓰시지 말고 굳이 쓸 거면은 3.14 1592까지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보다도 이제 계산기로 파이로 쓰는 게 더 낫죠. 훨씬. 자, 일단 보자면은 환기량 0.063 세제곱미터/s고 부피는 요거죠. 네, 이거 그냥 암산하면은 150이죠. 150 세제곱미터죠. 그런데 이제 아워니까 3600초는 1시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요거를 한번 환기시키니까 여기 회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1.51회 per hour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거 뭐 이미 다 외우셨겠죠, 지금쯤이면은.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측정 초기 교실 이산화탄소 농도가 1500ppm이고 3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제 500ppm이래요. 외부 공기 중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는 300ppm일 때 교실의 공기 교환 횟수를 구해라. 자, 관련 공식은 요겁니다. 그래서 그냥 값만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자, 보면은 ln, 네, 이 ln은 뭐냐면은 로그 2의 뭐 어떤 수 이겁니다. 2입니다. 2.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ln 측정 초기 1500이죠. 그리고 외부 농도 300이죠. 마이너스 ln 측정 후 농도는 이제 몇이죠? 500이죠. 마이너스 300이죠. 그쵸? 이렇게 되고, 그리고 3시간 동안 했죠? 네, 이겁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면은 ln 1200 빼기 ln 200이죠. 네. 그거분의 이제 나누기 3 하면은 0.6회 per hour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여러분들은 이 공식만 외우시면 되는 것이죠. 덕트 속도압 10 수주 밀리미터, 그리고 후드 정압 20 수주 밀리미터일 때 후드 유입 개수를 구해라. 유입 개수는 요 C2죠. 원래 공식이 요거예요. 네, 속도압은 이제 정압 곱하기 유입 개수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입 개수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후드 정압은 이제 20이죠. 속도압은 10. 이거 해서 이제 0.71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거 공식 외우시고 이거 변형할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거죠. 덕트 속도압이 이제 30 수주 밀리미터고 후드 압력 손실이 이제 3.5일 때 후드 유입 개수를 구해라. 이게 유입 개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유입 개수를 기준으로 만들면은 일단 요거를 여기로 옮깁니다. 그럼 이제 밑으로 가죠. 자, 속도압분의 이제 압력 손실은 이제 유입 개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요거를 또 옮겨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 다음에 단순히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다 왔죠. 자, 이거를 이제 역수를 취합니다. 역수를 이렇게 딱 취합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즉 이제 좀 보기 좋게 하면은 C2 제곱은 VP 이제 압력 손실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걸 이제 루트화 시킵니다. 하면은 이제 C2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값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1분의 이제 속도압은 30이고 압력 손실은 3.5죠. 이렇게 한 다음에 플러스 1 분의 1 이거를 이제 계산으로 하면은 0.9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유입 개수는 0.95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거 공식 외우시고 요거를 이제 변형만 잘 해주시면 되는 거죠. 후드 유입 손실 개수가 1.5일 때 후드 유입 개수를 구하시오. 유입개수랑 유입손실개수랑 다르죠. 공식은 요겁니다. 이거를 이제 유입개수 C2를 기준으로 하면은 일단 요거를 옮깁니다. 요로. 그러면은 이제 F 더하기 1은 C2 제곱분의 1이죠.
이거를 이제 또 역수를 취해요. 그러면은 좀 이쁘게 하면은 C2 제곱은 F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또 이제 요거를 없애야 되죠. 루트를 시키면 돼요. 루트 넣기 되고 F 더하기 1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 뭐죠? 1.5죠. 그래서 루트 2.5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0.63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0.63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공식 외우시고 이렇게 변환하는 거를 좀 익히시면 되는 거죠. 후드 유입계수가 이제 0.85고 후드 정합이 1.8 수주 밀리미터고 이제 원형 후드 지름이 0.3m일 때 소요 유량을 구하시오. 요거죠, 유량. 유속 곱하기 이제 면적인데 유속은 이제 4.043 곱하기 속도합인데 또 속도합이 없으니까 속도합은 정합 곱하기 유입계수의 제곱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일단 면적부터 구해보자면은 4분의 파이 d 제곱이죠. 자, 4분의 파이 d 지름 몇이죠? 0.3이죠. 0.3m의 제곱이죠. 이거 하면은 0.071 제곱미터입니다. 자, 이제 A 값은 구했었죠. 그러면 이제 V 값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속도합은 정합 곱하기 유입계수니까 정합은 몇이죠? 1.8이죠. 곱하기 이제 유입계수 0.85죠. 그거의 제곱. 하면은 1.301 수주 밀리미터죠. 자, 이제 여기 대입하면 되죠. 4.043 곱하기 루트 1.301이죠. 이거 하면은 4.612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이거 그 단위들이 다 고정이 돼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미터로 돼 있고 요거는 이제 제곱미터. 그래서 하면 되는 거죠. 값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VA니까 V는 4.612 미터 퍼 세크. 그리고 면적은 0.071 제곱미터죠. 자, 이건데 분이죠. 근데 여기 초죠. 자, 우리 60초가 1분이죠. 60초가 1분이다. 그래서 없어지고 없어지면은 이거 계산기로 뚜따거리면은 19.65 세제곱미터 퍼 미닛이죠. 정답은 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공식들을 외우시고요. 그리고 또 문제풀이 순서 제가 한 거대로 그대로 외우시면은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간단한 것들도 간단한 거가 아니긴 하죠. 네. 이런 것도 이제 공학용 계산기로 직접 뚜따뚜따 거려 봐야 됩니다. 그래야 암기가 잘 돼요. 압력 손실 계수가 0.6이고 이제 송풍량이 40 큐빅미터 퍼 미닛이고 원형 후드 지름 0.3m일 때 후드 정합을 구하시오. 자, 이게 관련된 공식들이죠. 정합은 이제 속도합 곱하기 1 플러스 이제 압력 손실 계수인데 이제 속도합을 구해야 되죠. 자, 일단 유속은 뭐 이 공식입니다. 요거를 속도합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유속을 모르죠. 유량만 있고. 그래서 구하면 되는 거죠. 이거 먼저 구하면은 유량은 40 세제곱미터 퍼 미닛. 그리고 면적은 파이 d 제곱이죠. 그래서 이제 4분의 파이 d 하면은 0.3이니까 0.3 미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565.884 미터 퍼 미닛이 되는데 미터 퍼 세크로 변화를 하는 게 낫죠. 그래서 60을 나누면은 9.431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V도 구했으니까 이거 넣으면은 9.431 그리고 여기 밑에는 4.043이죠. 이 값은 고정된 거니까 외우셔야죠. 네, 그래서 제곱을 하면은 5.441 수주 밀리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 구했으니까 넣으면 되죠. 5.441 곱하기 1 플러스 0.6 하면은 8.71 수주 밀리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을 쓸 때 요거를 쓰면 되냐? 아닙니다. 후드 정합이잖아요. 후드가 뭐예요? 우리 환기하는 거. 여기 바깥의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쓸 때는 마이너스 8.71 수주 밀리미터가 됩니다. 후드나 막 덕트 이럴 때는.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8.71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거 공식 외우시고 이제 뭐 정합 쓸 때는 마이너스다. 단 이제 후드 관련된 거일 때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압력 손실 계수가 0.8이고 유량이 0.5 큐빅미터 퍼 세크. 그리고 원형 확대관에서 이제 확대전 직경이 30cm고 확대 후에는 이제 40cm. 그리고 확대전 정합은 마이너스 22 수주 밀리미터일 때 확대 후 정합을 구하라.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자, 확대 후 정합은 이제 확대전 정합 플러스 정합 회복 계수. 그리고 이제 확대전 속도합 마이너스 확대 후 속도합 이겁니다. 정합 회복 계수는 이제 1 마이너스 압력 손실 계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압력 계수, 손실 계수가 0.8이니까 1-0.8 하면은 이제 0.2죠. 확대전 속도합은 공식이 요거죠. 근데 이제 유속을 구해야 되잖아요. 유속은 요거죠. 그래서 구해 보면은 유량이 이제 0.5 세제곱미터 퍼 세크고 면적은 이제 원이니까 4분의 파이 d죠. 그래서 4분의 확대전은 이제 0.3m죠. 그래서 0.3m의 제곱.
이거 해주시면은 되죠. 그러면은 7.074 m/s가 됩니다. 확대 후 속도압은 또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유속, 나중 이제 유속을 구하면 똑같죠. 이것도 하면은 0.5 세제곱미터/s, 그리고 4분의 파이, 이제 지름 40cm죠. 0.4m죠. 이겁니다. 이거 하면은 3.979 m/s죠. 자, 그러면 이제 전 속도함 한번 먼저 해볼게요. 이거 하면은 7.074 그리고 4.043 이거의 제곱입니다. 이거 하면은 3.061 수주 밀리미터죠. 자, 확대 후 속도압은 3.979 그리고 4.043의 제곱 하면은 0.969 수주 밀리미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다 구했죠? 확대 전 정압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21이에요. 그런 다음에 회복 개수는 0.29. 확대 전 속도압은 3.06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확대 후 속도압 0.969죠. 0.969. 이거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21.58 수주 밀리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1.58 수주 밀리미터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공식들 외우시고, 그리고 또 이런 간단한 거 1-0.8 이것도 공학용 계산기로 뚜따뚜따 걸어야지 암기가 잘 돼요. 송풍기 흡입구 정압이 이제 60이고 배출구 정압이 20이고 송풍기 입구 평균 유속이 이제 25일 때 송풍기 정압을 구하래요. 자, 송풍기 정압은 이제 일단 정압은 전압 빼기 속도압이죠.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하면은 이제 배출구 정압 마이너스 흡입구 정압 플러스 이제 배출구 속도압 마이너스 흡입구 속도압 그리고 마이너스 속도압이죠. 자,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여기는 같은데 이제 배출구가 두 개 있죠. 자, 마이너스죠. 이거 없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속도압 이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은 배출구 정압은 몇이에요? 20이죠, 여기. 그래서 20이고 흡입구 정압은 몇이에요? 60이죠. 이제 속도압을 구해야 되는데 속도압은 요거죠, 공식이. 이 기호가 이제 엘리멘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집합 기호인데 이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기출로 이렇게 나왔나 보네요. 아무튼 뭐 중요치는 않죠. 그래서 이제 VP 속도압으로 기준을 잡으면 이렇게 되죠. 자, 유속은 25니까 단순히 그냥 25 듣고 4.043 하고 제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38.236 수주 밀리미터가 됩니다. 자, 이게 흡입구 속도압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하면은 마이너스 78.236 수주 밀리미터가 되는 것이죠. 그 덕트 성풍기 관련이니까 정압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네, 빨아들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78.236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기호로 뭐 TP, 뭐 SP, VP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요거를 이제 길게 외우고 이제 배정마, 뭐 흡정풀, 뭐 배속마, 흡속마, 뭐 배속 아니면은 뭐 이렇게 외우고 하여튼 요 앞 글자로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냥 뭐 배마, 흡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정압인지 전압인지 모르니까요. 반드시 두 개를 키워드로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무튼 정답은 그렇습니다. 뭐 전압, 정압, 속도압을 구하라. 자, 이거 그림인데요. 자, 공기가 요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대요. 자,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기가 요로 흐르는데 여기에 구멍이 있죠. 윤활이 잘 되겠죠. 들어가는 게 잘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즉 같은 방향에 있으니까 여기 부분은 이제 전압이 됩니다. 전압. 자, 근데 이제 공기가 이렇게 있는데 요로 가는데 여기 중간에 있는 거죠. 공기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정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니까 요게 유체라고 해봐요. 요 검은 게 물. 자, 여기 압력이 있으니까 밀려난 거죠. 플러스가 된 겁니다. 플러스. 전압은 이제 플러스가 된 거고. 자, 만약에 이제 여기가 검정색이고 여기가 이제 하얀색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왔는데도 이제 압력이 있어서 밀려나가니까 이제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네, 요것도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공기들이 이렇게 오는데 여기 압력이 더 센가 봐요. 그래서 이제 밀려난 거죠. 그러면 이제 플러스가 된 거죠, 요것도. 만약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검었고 여기가 하얗면은 여기 압력이 세니까 이제 밀려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압은 30 수주 밀리미터고 정압은 10 수주 밀리미터죠. 그리고 이제 속도압은 자, 우리 전압은 전체 압력은 정지된 압력 더하기 속도압이죠. 자, 속도압을 기준으로 하면은 속도압은 전압 마이너스 정압이죠. 자, 전압은 몇이에요? 30이죠. 정압은 몇이에요? 10이죠. 그래서 20
수주 밀리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류 방향이 여기인데 이제 입구가 여기에 있다.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요걸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압력이 센데 당연히 이제 물들이나 유체가 밀려났다. 그러면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가 검먹고 여기가 하얗면은 이제 힘이 쪼달린 거라 생각해서 다시 역류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V는 이제 기류 방향이 아닌데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압이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 또 밀려났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제 속도압은 어떻게 되냐면요, 뭐 이렇게 와가지고 배관이 이렇게 다시 유체 통로로 들어갑니다. 배관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이 있으면 이제 이거는 속도압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비중량 1.2고 이제 덕트 면적 0.4, 그리고 덕트 내 정압이 이제 마이너스 65, 그리고 전압이 마이너스 21 때 반송 속도랑 공기 유량을 구하래요. 자, 반송 속도 먼저 구해볼까요? 속도압은 전체 압력 마이너스 정지된 압력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2지분의 이제 RV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자면은 이지를 일단 여기로 옮기면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요거를 이제 V로 하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하면 되는 거죠. 자, 루트 전압은 몇이죠? 마이너스 20이죠.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정압은 몇이죠? 마이너스 65니까 플러스 65가 되죠. 곱하기 2 곱하기 G는 중력 가속도죠. 9.8m/s입니다. 이때쯤이면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그 단위 지칭하는 거는 적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밀도, 비중량에 대한 거죠. 그래서 1.2가 되는 겁니다. 세제곱미터.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자, 이거를 하면은 일단 계산을 하면은 27.11m/s가 되는 거죠. 요거 그 수주 밀리미터인데 여기는 수주 밀리미터는 이제 단위가 킬로그램 퍼 제곱 센티미터니까 뭐 이거 해가지고 하면은 킬로그램 있고 이제 만약에 뭐 미터 제곱 하면은 이거 없어지니까 제곱미터 뭐 세크 제곱 루트 씌우면은 미터/세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반송 속도는 27.11m/s고 공기 유량은 요거죠. 구하면 되는 겁니다. 27.11m/s 곱하기 면적은 몇이죠? 0.4 제곱미터죠. 이겁니다. 근데 이제 분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60초는 1분이죠. 땅땅 없어지면은 650.64 세제곱미터 퍼 미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송 속도는 요거고 공기 유량은 요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공식들 외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공학용 계산기로 무조건 뚜따뚜따 거리셔야 암기가 잘 돼요. 3제곱미터 계곡 면적을 가진 사각 후드를 통해 20세제곱미터 퍼 미닛의 혼합 공기를 1km 퍼 미닛 속도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덕트 직경을 구해라. Q는 VA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이거를 직경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이 봤죠? 그래서 값만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4 곱하기 류량 20세제곱미터 퍼 미닛 그리고 파이 곱하기 유속은 1km죠. 이거 1000m죠. 그래서 1000m 퍼 미닛이죠.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이렇게 제곱 하면은 이제 제곱미터인데 자, 센티미터죠. 환산을 해주면 된다. 1m는 100cm다. 근데 제곱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이렇게 공학용 계산기로 건들면은 15.96cm가 되는 것이죠. 네,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계구 면적 1.5 제곱미터, 제어 속도가 이제 0.3에서 0.5 m/s. 그리고 하한 제어 속도의 20% 더 빠른 속도로 포집하려 할 때 필요 흡입량을 구해라. 하한 제어 속도가 뭐예요? 0.3이죠. 0.3. 그래서 일단 보자면은 Q는 VA죠. 근데 이제 V는 0.3이 아니고 20% 더 빠르게 할 거래요. 그러면은 0.3에다가 1.2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0.36m/s입니다. 즉 이제 여기 대입하면 되죠. 0.36m/s 곱하기 면적 1.5 제곱미터죠. 그렇죠? 그럼 됐는데 이제 분이니까 환산해 주죠. 60초는 1분이다.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하면은 32.4 세제곱미터 퍼 미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풀리게 되는 것이죠. 다음 조건으로 이제 톨루엔 농도를 구하래요. 이런 그 값들이 있죠. 자, 농도 ppm은 이제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 곱하기 이제 분자량분의 부피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 공기 채취량분의 이제 톨루엔 양이 되는 거죠.
그럼 또 톨루엔 양을 어떻게 구하냐? 요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공식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톨루엔 양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부피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부피는 이제 0도일 때 22.4리터죠. 근데 지금 몇 도예요? 25도죠. 그렇기 때문에 273분의 273 플러스 25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24.451리터가 되는 거죠. 일단 부피는 구했고 톨루엔 양 구해볼까요? 자, 반응 피크 면적 요거죠. 11.2 곱하기 10의 5승 마이너스 816.2 그리고 밑에는 8723이 되는 거죠. 계산하면은 128.303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이걸 이제 마이크로라고 해요. 그럼 이제 톨루엔 양도 구했죠. 공기체 치량 또 여기 있죠. 그러면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128.303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또 채취량 15리터죠. 자, 근데 우리 이거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해야 되죠. 1g은요 10의 6승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또 10의 3승 미리그램이에요. 그러면은 즉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면은 1000 마이크로그램이 이제 1mg이죠. 그래서 보면은 1000 마이크로그램이 이제 1mg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죠. 자,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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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8.554mg per 세제곱미터가 나오죠. 자, 그럼 다 구했죠. 자, 그럼 여기 보면은 8.554 곱하기 분자량 몇이에요? 92.1점이죠. 92.13 분의 부피는 몇이다? 24.451. 네, 이거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2.27 ppm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거 계산 공식 외우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안 외워도 될 것 같아요. 네, 값이 나왔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문제 푸는 순서 그대로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벤젠농도 20mg per 큐빅미터, 그리고 압력 720 수은주 밀리미터, 그리고 온도 30도일 때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 농도를 구해라. 이상기체 방정식은 요겁니다. PV는 nRT. 요게 이제 압력 곱하기 부피는 몰수 곱하기 이상기체 상수 곱하기 온도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거를 이제 농도, 즉 이제 V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네. V는 이제 단위가 ppm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몰수죠. 몰수는 뭐죠? 분자량분의 질량입니다. 자, 분자량은 몇이죠? 벤젠의 분자량. 벤젠이 이제 C6H6입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이게 C인데, 이게 원자량이 12고요. 수소, H인데 원자량이 1입니다. 6개씩 있죠? 더하면은 이제 71이죠? 78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분자량 78이고. 그리고 질량, 요거죠? 여기. 20mg인데 이제 g으로 하면은 0.02g이죠.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2.5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이고 그리고 여기 압력은 몇이죠? 720 수은주 밀리미터인데 자, 우리 1기압이 760mg입니다. 수은주 밀리미터. 그래서 압력 단위가 이제 atm이죠. 그래서 이제 760분의 720이에요. 이거 하면은 이제 0.947 기압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온도 한번 볼까요? 온도는 이제 이렇게 환산을 하죠. 그래서 273 더하기 몇 도죠? 30도죠. 그래서 303 켈빈이 되죠. 사실상 이제 273도 되고요. 원래 더 정확하게는 273.15입니다. 근데 이제 많이들 이거는 안 쓰죠. 자, 이렇게 딱 구해졌죠? 그러면은 대입하면 되는 거죠. 쭉 해가지고 N은 이제 2.5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 그리고 R은 뭐냐면은 이거 기체상수입니다. 기체상수. 이거 외우시면 돼요. 단위도 이렇게 고정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0.0821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다른 저자분들이나 다른 책들은 0.082까지만 할 겁니다. 그래서 뭐 0.082니까 이제 똥파리 이렇게 하는데 082 해가지고 저는 이제 더 자세하게 하려고 이제 1까지 더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0.0821 리터 그리고 atm 그리고 밑에는 이제 몰 그리고 켈빈이죠. 그리고 이제 온도 303 켈빈이죠. 그리고 밑에 압력은 이제 0.947 atm입니다. 그리고 이제 곱하기 1000이죠. 자, 이렇게 단위들 이렇게 보면은 켈빈 없어지고 atm 없어지고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네, 요것도 이제 없어지는 거죠. 단위를 고정시켜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계산기로 뚜따뚜따 거리면은 6.74 ppm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6.73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공식 같은 거 외우시고요. 문제 푸는 순서들도 외우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0.0821 그리고 이 단위들 외우시면 되는 것이죠. 벤젠 농도가 이제 5mg/큐빅미터일 때 산업환기 표준 상태에서의 농도를 구해라. 자, 산업환기 표준 상태라는 것은 이제 1기압 21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농도를 구할 때 이제 공식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일단 부피는 이제 0도일 때 22.4리터죠. 이제 21도로 바꿔주는 겁니다. 273분의 273 플러스 21이죠. 이거 하면 24.123.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거 단위 숫자하고. 자, 벤젠 분자량. 탄소 C가 이제 원자량이 12죠. 근데 그게 6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또 수소는 H죠. 이제 원자량이 1이죠. 근데 그 6개가 있으니까 78g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5 곱하기 그리고 78분의 그리고 24.12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1.55 ppm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이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표준 상태 산업환기일 때 기준 외우면 되고 이런 것들 외우시면 되겠죠. 1기압 25도 이제 2000큐빅미터 공간에 벤젠 5리터를 주입할 때 벤젠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래요. 퍼센트는 이제 ppm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1%는 이제 10의 4승 ppm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하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구하냐? 여기는 나오지가 않죠, 여기에. 그래서 이걸로 구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벤젠량은 몇 리터죠? 5리터죠. 그리고 밀도, 우리 이제 비중을 이제 밀도로 생각하라 했죠. 근데 이제 0.88g/,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뜻은 즉 0.88g/ml 리터가 됩니다. 이거 환산을 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0.88g/ml 리터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최적 2000큐빅미터죠. 그런 다음에 요 단위로 맞춰주면 되는 거죠. 자, 보면은 1리터는 1000ml죠. 1리터는 1000ml. 그러니까 없어지고 그쵸? 그러면 이제 g을 이제 mg을 해줘. 1g은 1000mg이죠. 그러니까 없어지고 그래 mg per 큐빅미터 되죠.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은 2200mg per 세제곱미터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제 2200 곱하기 분자량분의 부피죠. 그래서 이제 분자량은 몇이죠? 벤자 이게 78로 돼 있죠. 78. 그리고 부피는 몇이냐? 25도죠. 25도. 자, 우리 25도일 때 몇이라고 했죠? 0도일 때 22.4리터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하면은 이제 24.451리터 나오죠. 그래서 24.451리터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계산하면은 689.64 ppm입니다. 자, 근데 봐봐요. 10의 4승배 차이 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4번 정도 움직이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0 있고 이거 0 해서 결국엔 0.069%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공식 외우시고요. 또 문제 푸는 순서 제가 했던 거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정답을 이렇습니다. 작업장에서 채취한 공기시료 채취량 100리터인 시료 여제로부터 0.25mg의 아연을 분석할 때 시료 채취 기간 동안 작업자에게 노출된 산화아연 흉 농도를 구해라. 자, 농도는 이제 부피분의 질량이죠. 질량은 어떻게 구하냐? 한번 풀면 되죠. 자, 0.25mg의 아연이 있대죠. 자, 아연의 원자량은 몇이죠? 65.4죠. 이거 외우시면 되죠. 65.4g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산화아연의 이제 분자량은 몇이냐? 아연하고 이제 산소가 있죠. 이거 두 개 더하면은 81.4가 됩니다. 25mg 아연이 있는데 이제 산화아연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하면은 0.3mg이 돼요. 그럼 이제 다 구했죠. 자, 질량은 0.311mg이고 부피는 몇이죠? 100리터죠. 100리터. 근데 단위가 세제곱미터니까 자, 우리 1000리터는 1세제곱미터죠.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3.11mg per 세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원자량 아셔야 되고 그리고 또 푸는 방식도 외우시면 되는 거죠. 필터 무게 10mg, 그리고 채취 전 여과지 무게 1mg, 채취 후 여과지 무게 3mg, 채취 부피 4리터 per 미니신 곳에서 이제 10분간 포집할 때 공기 중 농도를 구하래요. 자, 농도는 이제 이런 공식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값만 대입하면 되겠죠. 자, 채취 후 여과 무게는 몇이죠? 여기 있죠? 3mg. 그리고 채취 전 여과지 무게 1mg. 그러니까 이제 빼는 거니까 2mg이죠. 2mg. 그리고 이제 채취 부피 4리터 per 미닛이죠. 포집 시간 10분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없어지고. 자, 단위 환산해야죠. 1000리터는 1세제곱미터죠. 그래서 이제 끝났죠.
자, 요 필터 무게에 대해서는 쓰이지 않는 거죠. 이제 낚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거 계산을 하면은 50mg per 세제곱미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공식만 외우면 되는 것이죠. 자, 채취 전 여과지 무게 10mg, 채취 후 여과지 무게 16mg, 채취 부피 40L per 미닛인 곳에서 30분간 포집할 때 공기 중 농도를 구하래요. 자, 공식은 이렇죠. 그래서 풀면 되는 거죠. 자, 채취 전과 채취 후의 여과지 무게 차이는 16 빼기 10이니까 6이죠. 6mg. 그리고 채취 부피 40L per minute. 근데 이제 포집 시간이 30분이다. 없어지고. 단위 환산해줘야 되겠죠. 1000L는 1세제곱미터. 그럼 이제 끝이죠. 그러면 이제 5mg per 세제곱미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공식 외우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납을 여과지로 포집해 분석한 결과 시료 여과지에서 20 마이크로그램, 공시료 여과지에서 5 마이크로그램 검출되었대요. 4시간 동안 2리터 per 미닛으로 채취했고 회수율 98%일 때 공기 중 농도를 구하시오. 대신 이제 소수 채취자리까지 구하래요. 보통 두째짜리까지인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값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자, 채취 후랑 전 여과지 무게 차이는 이제 20 빼기 5 하면은 15죠. 그리고 또 이제 채취 부피 2리터 per 미닛이죠. 포집 시간은 4시간. 자, 그리고 회수율이 98%니까 0.98로 합니다. 자, 그럼 단위 환산해야 되겠죠. 일단 우리 1g은 1000mg이에요. 또 1g은 또 10의 6승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러면은 미리그램과 마이크로그램은 이제 1000 차이 나죠. 그래서 1000 마이크로그램은 1 미리그램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없어지죠. 미리그램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없어지죠. 그리고 또 4시간과 이제 분, 1시간은 60분이죠. 하면은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또 1000리터는 1세제곱미터죠. 그러니까 없어지고. 그럼 요거만 남죠. 단위 통일됐죠. 계산기를 뚜따 거리면은 0.032mg per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공식 외우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 제 계산기로 무조건 다 두들겨 봐야 암기가 잘 돼요. 채취 전 여과지 무게 0.42mg, 채취 후에는 이제 0.67mg, 그리고 채취 전에는 공시료 여과지 무게 0.4mg이래요. 채취 후에는 이제 공시료 여과지 무게가 이제 0.39mg이고, 유량은 뭐 2리터 per 미닛이고 150분 포집 시 질량 농도를 구해라. 자, 공식은 요거죠. 그래서 이거대로 하면 되는 거죠. 자, 보면은 채취 후랑 채취 전 그냥 여과지 무게 차이는 몇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0.67 빼기 0.42 이거죠. 네, 일단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여기 빼기 이렇게 할까요? 좀 더. 그리고 이제 채취 후랑 채취 전 공시료 여과지 무게 차이, 이거 그냥 하면 되는 거죠. 0.39랑 0.4 이렇게 빼는 거죠. 그리고 또 해가지고 단위는 똑같죠. 미리그램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채취 부피는 몇일까요? 2리터 per 미닛이죠. 포집 시간 150분이죠. 자, 이거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 없어지고. 자, 단위 환산만 하면 되죠. 요거 1000리터는 1세제곱미터다. 그래서 없어지고. 자, 단위 통일되었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0.87mg per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이거고요. 여러분들은 이거 외우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전문제도 그렇고 전전도 그렇고 뭐 다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직발단의 특징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 한 개가 키워드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은 비슷한 문제들이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나오고 계속 그럴 겁니다. 제가 이제 요 14개년에서 15개년 정도인데, 이게 그거를 다 검토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공부하라고 다 이렇게 나열을 해준 겁니다.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톨루엔 분석량 1mg, 채취유량 50세제곱cm per minute, 채취 시간 350분, 탈착률 95%일 때 질량 농도를 구해라. 자, 그럼 한번 보면 되는 거죠. 자, 농도 공식은 이렇죠. 그래서 보면은 그냥 값만 대입하면 되죠. 분석량 1mg이죠. 그리고 채취 유량 50세제곱cm per minut이고, 채취 시간 350분, 그리고 탈착률 0.95죠. 자, 그리고 없어지고. 근데 단위를 통일을 해야죠. 세제곱미터로. 100cm는 1m죠. 이거의 세제곱. 끝났죠. 그럼 요거 이제 계산기로 하면은 60.15mg per 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정답은 요거죠. 여러분들은 이거 공식 외우시면 되는 거죠. 로우 볼륨 샘플로 뭐 하이 볼륨도 있죠. 먼지 채취하는 겁니다.
납을 채취했다. 납 정량치는 20 마이크로그램, 총 흡입유량은 30리터, 회수율은 95%일 때 공기 중 납 농도를 구해라. 공식은 이렇죠. 이런 공식들 이렇게 다 이렇게 따로 공책에 요약해서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량치 20 마이크로그램이고 흡입유량 300리터고 회수율 95%죠. 그러니까 0.95. 단위 환산만 해주면 되겠죠. 1000 마이크로그램이 1mg이죠. 1000 마이크로그램이 1mg이고 그럼 이거 없어지고 1000리터는 1세제곱미터죠. 그래 없어지고 단위 됐죠? 이것도 없어지겠네요. 1000씩. 그래서 결국에는 0.07 mg per 세제곱미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공식만 외우시면 되는 것이죠. 제순환 공기 이제 CO2 농도는 700ppm이고 이제 극기 CO2는 이제 500, 외부 CO2는 350일 때 극기 중 외부 공기 포함량을 구하래요. 이게 이제 관련 공식이죠. 그래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자, 하면은 CR은 이제 제순환 공기죠. 제순환 공기는 몇이냐? 6이죠. 700. 700 마이너스. 그런 다음에 CS는 이제 급기죠. 급기는 이제 500이죠. 그리고 또 CO, 아웃, 외부 공기죠. 네, 이거는 350. 그래서 곱하기 100 해주면은 57.14%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거 공식 외우시고 요 각각이 뭘 뜻하는지 아시면 되는 것이죠. 1기압 25도인 작업장에서 벤젠을 고체 흡착관으로부터 이제 1시부터 5시까지 측정한대요. 4시간이죠. 비누 거품 미터로 이제 유량 보정 시 50cc 통과하는데 시료 채취 전에는 16초. 시료 채취 후에는 16.5초가 걸렸대요. 그리고 벤젠 분석 결과 활성탄관 앞층에서 이제 2mg, 뒤층에선 0.1mg이 검출되었을 때 파가 여부랑 이제 공기 중 벤젠 농도를 구하래요. 자, 먼저 이제 파가 여부를 구해볼 거예요. 파가 여부 구하는 공식은 요거죠. 앞층분의 뒤층 곱하기 100이죠. 자, 앞층 2mm죠. 뒤층 0.1mg이죠. 곱하기 100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5%가 나오죠. 10% 초과했을 때는 파가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5%죠. 그래서 파가가 안 된 거고 파가 안 됨. 자, 그러면 이제 벤젠 농도를 구하면 되겠죠. 농도 공식은 요겁니다. mg per 세제곱미터 분자량분의 부피. 그럼 이제 mg per 세제곱미터 이건 어떻게 구하냐? 요런 공식으로 구하죠. 근데 이제 유량을 못 구하고 있죠. 지금 값이 없어서. 그러면 이제 유량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하는 거고. 그럼 또 이제 평균 채취 시간을 구해야 되는데 없죠.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하는 거죠. 자, 시료 채취 시간은 뭐죠? 채취 전과 채취 후 시간이죠. 16초와 16.5초죠. 이게 평균입니다. 16초와 16.5초 하면은 16.25초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통과 부피는 몇이죠? 50cc. 1cc가 1ml죠. 그러면 이제 50ml인데 0.05L가 되는 거죠. 0.05L. 채취 시간은 16.25 세크. 그래서 이거 하면은 3.0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 퍼 세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밑에 제가 못 지었네요. 이거 냅두고 어차피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넣으면 되는 거죠. 자, 앞층 검출량 더하기 뒤층 검출량. 2 더하기 0.1이니까 2.1이죠. 2.1mg 됐고 유량은 요거죠. 0.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리터 퍼 세크. 그쵸? 그리고 이제 측정 시간 1시부터 5시까지잖아요. 4시간이죠. 4시간.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단위 환산해주면 되는 거죠. 자, 1시간은 3600초입니다. 이거 암기하면 좋아요. 없어지고. 자, 요거 단위. 1000리터는 1세제곱미터죠. 그래서 없어지고. 그럼 단위 환산됐죠. 이거를 계산하면은 이제 47.395mg per 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럼 또 요거를 여기다 넣으면 되죠. 47.395 곱하기 분자량 몇이죠? 자, 분자량 한번 구해볼까요? 요거죠. 탄소 원자량은 12예요. 수소는 1이고. 그럼 12 곱하기 6 더하기 이제 1 곱하기 6 하면 78이죠. 자, 그래서 이제 78. 부피는 몇이죠? 자, 우리 0도일 때 22.4L인데 이제 25도 여기 문제 보시면은 있죠. 그래서 273 플러스 25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24.451L가 나오죠. 그래서 24.451L입니다. 이거 계산을 하면은 결국에는 14.86ppm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4.86ppm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공식들 외우시고 문제 푸는 순서 있죠. 제가 다 이렇게 안내를 했으니까 그대로만 외우시면 됩니다.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아까 전 문제랑 똑같죠. 근데 왜 문제로 넣었냐, 요게 다르죠. 근데 별 차이는 없어요. 여기 공식에서 요거만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다른 변수가 이제 추가된 거니까 다른 문제로 제가 인식을 해서 올린 겁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1기압 25도 작업장에서 벤젠을 고체 흡착관으로 이제 1시부터 5시까지 측정한대요. 비누 거품 미터로 이제 유량 보정 시 50cc 통과하는데 시료 채취 전에는 16초, 그리고 시료 채취 후에는 16.5초가 걸렸대요. 벤젠 분석 결과 활성탄관 앞층에서 이제 2mg, 뒤층에서 0.1mg 검출되었을 때 공기 중 벤젠 농도를 구해라. 공시료 평균 분석량은 0.01mg이다. 그래서 이거 전문제에서 이렇게 다 봤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밑에서부터 해야 되겠죠. 일단 이제 부피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부피는 0도에서는 22.4리터죠. 근데 지금 25도죠. 그래서 네, 이거 리터입니다. 273 더하기 25 하면은 24.451리터가 되죠. 그리고 분자량은 요거 78이었죠. 그리고 평균 채취 시간, 평균 내는 거죠. 16 더하기 16.5 나누기 2 하면은 16.25초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량 한번 구해볼까요? 유량은 통과 부피 50cc죠. 50cc는 몇 리터? 0.05리터라고 했죠. 평균 채취 시간은 16.25초. 그래서 이제 3.0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 자, 그러면 이제 해보면 되는 거죠. 자, 보면은 앞층 더하기 뒤층 빼기 공시료 이거죠. 자, 그럼 이겁니다. 2 더하기 0.1 마이너스 0.01 mg. 그쵸? 거기에다가 이제 유량 3.0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 퍼 세크. 측정 시간은 1시부터 5시니까 그냥 빼면 돼요. 4시간이죠. 자, 단위 환산해야죠. 보면은 1시간은 3600초죠. 그래서 3600 하면은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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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고. 자, 세제곱미터니까 1000리터는 1세제곱미터죠.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럼 단위 환산이 됐죠. 그래서 이거 계산기로 뚜따뚜따 거리면은 47.169mg per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럼 또 이제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죠. 47.169 곱하기 부피 몇이죠? 24.451. 그리고 분자량 몇이죠? 78. 이거죠. 계산하면은 14.79 ppm이 나옵니다. 정답은 요거가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은 이 공식 외우시면 되는 것이죠. 네. 측정 시간 2시간. 펌프 유량 2.5리터 per minute, 직경 25mm 여가지, 그리고 유유 직경은 이렇대요. 이걸 사용해서 이제 성면을 분석한 결과 단위 시야당 시료 3.1개, 공시료는 이제 0.05개일 때 성면 농도를 구해라. 단위 시야 면적은 이제 0.007% 이렇대요. 자, 농도 공식은 이렇대요. 각각의 칭하는 것들은 여기에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유효 면적을 구해야 되죠. 먼저 원형이니까 이제 4분의 파이 d 제곱이죠. 그래서 이제 4분의 파이 d는 몇이죠? 직경 25mm죠? 아니죠. 유효 직경을 말해야 되는 거죠. 실질적인 직경이니까 22.215mm 제곱이죠. 이거 하면은 385.334 제곱밀리미터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 넣기만 하면 되죠. 385.334 제곱밀리리터. 그리고 곱하기, 자, 공시료. 자, CS는 뭐죠? 단위 시야당 시료고, B는 이제 공시료죠. 그래서 3.1 빼기 0.05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AF는 뭐죠? 단위 시야 면적이죠. 요거죠. 0.00785 제곱밀리리터. 그리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T는 뭐죠? 측정 시간. 측정 시간 2시간이죠. 2시간은 120분이에요. 120분 곱하기, 그리고 마지막 R 유량이죠. 유량은 2.5리터 per minute이죠. 2.5리터 per minute. 그러니까 없어지고 없어지고. 근데 단위는 이제 cc죠. 자, cc는 밀리리터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취급하면 돼요. 1리터는 1000ml죠. 그러니까 1000cc죠. 그리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러면 단위 같아지죠. 요거.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면은 0.5개 per cc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공식들 외우시고요. 문제 푸는 순서들도 외우시고, 그리고 이거 공학용 계산기로 뚜딱뚜딱 거리셔야 암기가 잘 돼요. 부피 400큐빅미터, 유효 환기량 이제 57 세제곱미터 per minute인 작업장에 메틸 클로로폼 증기가 100ppm 발생했대요. 이 양을 이제 300ppm까지 감소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관련 공식은 이렇습니다.
소요 시간을 이제 마이너스 유효 환기량 분의 부피 곱하기 ln 이제 초음 농도 분의 나중 농도입니다. ln으로 하면 이제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죠. 그래서 보면은 마이너스 유효 환기량을 몇이죠? 57 세제곱미터 per 미닛이고 부피는 400 세제곱미터죠. 그래서 이거 없어지죠. 없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ln 초음 농도 몇이죠? 100이죠. 나중 농도 30이죠.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8.45분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공식만 외우시면 되는 거죠. 부피 3000 세제곱미터, 유효 환기량 57 세제곱미터 per 미닛인 작업장에 메틸렌 클로라이드가 이제 증기가 이제 600g per hour 발생했대요. 이 양을 이제 100으로 이제 감소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래요. 소요 시간은 이런 공식이 있는데 나중 농도를 구해야 되죠. 나중 농도를 어떻게 구하냐? 일단 증기 발생량에서 이제 빼면 되는 거죠. 환기량을. 그래서 이제 600g per hour 빼기 자 유효 환기량은 이제 57 세제곱미터 per 미닛이죠. 거기에서 이제 100까지 감소를 시킨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요거를 쓰는 거죠. 100mg per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단위 환산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거 없어지고 없어지고 1000ml는 1g이죠. 이거 없어지고 없어지고 또 60분은 1시간이죠. 왜냐 이거 통일을 하려고 초기 농도니까. 그래서 이제 그램 퍼 아워 됐죠. 이거 계산을 하면은 258 그램 퍼 아워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소요 시간은 마이너스 부피 3000이죠. 그리고 유효 환기량은 57이고 곱하기 ln 600분의 258이 되는 거죠. 계산을 하면은 44.42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거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공식 외우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부피가 10만 큐빅미터, 유효 환기량이 이제 2000 큐빅미터 per 미닛인 작업장에 메틸 클로로폼 증기가 1세제곱미터 per 미닛이 발생했대요. 다음 물음에 답하라. 1번 작업장 초기 농도 이제 0ppm에서 200ppm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인 거죠. 관련 공식이 요거입니다. 요거를 외우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값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자 Q점은 이제 유효 환기량이죠. 2000이죠. 2000 부피 먼저 쓸까요? 부피는 10만이죠. 그러니까 10의 5승 세제곱미터고 요거는 이제 2000 세제곱미터 per 미닛이고 이거 없어지고 없어지고 곱한 다음에 ln 자 g는 뭐죠? 증기 발생량이죠. 증기 발생량 몇이죠? 1이죠. 1 그리고 마이너스 q 유효 환기량 2000이죠. 2000 곱하기 c는 뭐죠? 나중 농도죠. 200ppm으로 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 그리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해주고 g는 뭐죠? 증기 발생량이죠. 1이죠. 이겁니다.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은 25.54분이 걸립니다. 정답은 25.54분이고 자 이제 1시간 뒤의 농도입니다. 요 공식을요 요 C를 기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좀 어려워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 기준으로 만드는 방법을. 자 일단 요거를 요쪽으로 요것들을 여기로 한번 옮겨 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이제 Q는 위로 가죠. TQ 슬러지 하고 V가 밑으로 가고 이거는 이제 ln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자 ln이라는 건 뭐냐면요 로그 여기 밑이 2이고 이제 지수는 이제 뭐 다른 숫자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l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요거를 이제 없애려면은 지수화 시키는 겁니다. 지수화.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에 예를 들면은 ln 5다 그러면은 이제 로그 2의 5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 5는요 여기 있는 5는 2의 5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의 5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5가 앞으로 나가요. 그럼 5가 되죠. 그러면 로그 2의 2는 1이 돼요. 그래서 5가 되는 거거든요. 즉 이제 여기를 여기에다가 이제 2로 넣는 거예요. 다. 그러면은 이제 2의 마이너스 VTQ 점은 ln2 되니까 없어지죠. 요 값만 쓰면 됩니다. 여기죠. 그래서 이제 1 마이너스 G분의 Q.C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 1은 뭐냐면요. 요 G가 있고 G가 있죠. 그럼 G분의 G가 뭐예요? 1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G분의 Q.C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그러면 또 이거를 이제 1을 요쪽으로 옮기면은 2의 마이너스 VTQ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G분의 Q.C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지면 이거 플러스 되고 여기 플러스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되죠. 그쵸? 그런 다음에 이 G를 한번 옮겨 볼게요. 그러면은 G가 이제 앞으로 오고 이쁘게 이렇게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V분의 TQ 점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QC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이제 요것들 밑으로 보내면은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쁘게 하면은 C는 Q.10의 마이너스 6승 그리고 G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VTQ.승이 되는 것이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값만 넣으면 되는 거죠. 자, G는 몇이죠? 1이죠. 증기발생량 1 그리고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V 몇이죠? 부피니까 10만 10의 5승 그쵸? 그리고 T 1시간이죠? 60분이죠. Q는 유효 환기량 2000이죠. 곱하기 2000 그쵸? 한 다음에 이렇게 가로 닫고 Q 이제 2000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6승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349.4 ppm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349.4가 되는 거고요. 아마 요거를 이렇게 상세하게 유도하는 걸 알려주는 책은 없을 거예요. 뭐 있으면은 되게 좋은 저자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거 영상을 보고도 모른다 이러면은 저한테 이제 개인 카톡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 구매자분들은 각 단원마다 QR코드가 있는 거 아시죠? 거기서 저한테 도빈이 이거 몰라요 좀 알려줘봐요 뭐 새벽 2시에도 제가 답변해드리니까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무튼 여러분들은 이 공식 외우시고요. 이거 유도하는 거 또 이해하면 좋겠지만은 뭐 모르면은 외우면 되죠. 무튼 요거에 대해서 좀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1기압 25도인 작업장에서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뭐 스펙이 이렇대요. 분자량 165.8g 그리고 TLV 25ppm 폐흡수율 아니면 뭐 체내 잔유율 80% 네, 이런 에틸렌을 이제 사용하며 80kg 작업자가 경노동 호흡률 뭐 폐환기율이라고 하죠. 1세제곱미터/아워 이게 이제 5시간 중노동 뭐 3시간 근무했대요. 작업장 내 폭로 농도가 23ppm일 때 근로자 하루 폭로량을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폭로량의 공식은 이렇게 간단하죠. 근데 이제 체중은 있고 총 흡수량은 어떻게 구하냐? 총 흡수량은 이제 경노동 플러스 중노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노동이랑 중노동은 어떻게 구하냐? 이게 계속 연관되죠. 공식이 이제 농도, 뭐 노출 시간, 폐환기류, 체내 잔류율 이렇게 되는데 그럼 농도가 없는데 농도는 어떻게 구하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부피가 없는데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여기 밑바닥부터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계속 풀이 보면은 눈치챘을 거예요. 부피는 자 0도일 때 우리 22.4리터죠. 근데 25도죠. 그래서 273분의 273 플러스 25가 되는 거죠. 이거 하면은 24.451리터가 되죠. 그럼 요거를 하면 되죠. 농도를 구해보면 되죠. 농도 몇이죠? 23 ppm이래요. 그러면 23 곱하기 24.451리터 그리고 분자량은 몇이죠? 165.8이랬죠? 165.8 이거 계산하면은 155.961mg/세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이제 경노동, 중노동 구할 수 있겠죠? 자, 155.961 곱하기 경노동부터 해볼게요. 노출 시간 몇 시간이죠? 5시간이죠. 그래서 5 곱하고 폐환기율은 이제 1이죠. 그리고 이제 체내 잔류율 80%죠. 그래서 0.8. 이거를 하면은 623.844mg이 나오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중노동 볼까요? 중노동, 농도 똑같죠? 155.961 곱하기 노출 시간 몇 시간이죠? 3시간. 폐환기율 1.5죠. 폭로 체내 잔류율 0.8이죠. 계산하면은 561.46mg입니다. 자, 그러면은 총 흡수량 구할 수 있죠. 그래서 623.844 더하기 561.46은 1185.304mg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또 구할 수 있죠. 총 흡수량 1185.304mg 그리고 체중은 80kg죠. 80kg
하면은 14.82mg/kg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이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공식들 외우셔야 되고요. 그것도 제가 문제 푼 순서들 있죠. 그것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문제 풀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것들도 다 공학용 계산기로 두들겨 봐야지 암기가 잘 돼요. 무튼 정답은 그렇습니다. 폐환기율 이제 1세제곱미터/아워, 체내 잔류율 1, 그리고 체내 흡수량 0.05mg/kg, 평균 체중 80kg인 근로자가 경작업 수준으로 하루에 8시간 근무 시 허용 농도를 구하래요. 자, 관련 공식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농도 기준으로 만들면 이렇게가 됩니다. 네, 이런 거는 쉽게 만들 수 있죠. 값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체내 흡수량 0.05mg/kg이죠. 자, 체중 80kg죠. 노출 시간 8시간이죠. 폐환기율 1세제곱미터/아워. 그리고 체내 잔류율 1이죠. 자,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하면은 단위 맞죠? 그래서 요거는 0.5mg/세제곱미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공식만 외우시면 되는 것이죠. 폐환기율 이제 1세제곱미터/아워, 체내 잔류율 1, 그리고 일기압이고 25도에서 체내 흡수량이 0.1mg/kg이고 평균 체중이 90kg인 근로자가 경작업 수준으로 벤젠 농도 50ppm인 물질이 있을 때 최소 몇 분 이하로 이제 노출이 가능한지 구하라. 자, 일단 공식은 요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노출 시간으로 기준을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농도를 알아야 되죠. 농도 값이 없으니까 요거를. 농도 값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또 이제 부피 값을 알아야 돼요. 여기 문제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피는 어떻게 되냐? 우리 0도일 때 22.4리터죠. 근데 이제 25도라고 했죠. 그래서 273, 그리고 273 플러스 25. 요거 의거해서요. 이거 하면은 24.451리터가 되죠. 자, 그럼 값만 넣으면 됩니다. 자, ppm은 몇이죠? 50ppm이죠. 50 곱하기 분자량 몇이죠? 분자량 78. 부피 몇이죠? 24.451리터입니다. 그러면은 159.503mg/세제곱미터가 나오죠. 그럼 다 구했죠? 여기다가 값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체내 흡수량 0.1mg/kg이고 체중 90kg죠. 그리고 농도 아까 구했죠? 159.503mg/세제곱미터. 그리고 폐환기율 1세제곱미터/아워. 그리고 체내 잔류율 1이죠. 자, 그래서 단위들은 이렇게 소거해주면은 없어지고 시간만 남죠. 근데 이제 시간은 몇 분으로 돼 있으니까 1시간은 60분이죠. 없어지고 다 됐죠? 이제 계산기로 뚜따 거리면 됩니다. 그러면 3.39분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공식 외우시고요. 문제 푸는 순서들 제가 했던 거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무튼 정답은 그렇습니다. 과거 트리클로로에틸렌 노출 농도는 이제 평균 50ppm이래요. 시르는 활성탄관을 이용해 0.2L/min의 유량을 채취한대요. 포토그래피 정량한계 GC죠. LOQ는 시료당 0.5mg일 때 최소 채취 시간을 구하래요. 그리고 이제 온도는 25도다. 자, 채취 시간은 이제 유량분의 부피죠. 그럼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 제가 이제 1을 둔 거는 여기에 있는 부피랑 여기에 있는 부피랑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한 것 뿐이에요.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 농도분의 정량한계죠. 그럼 농도는 어떻게 구하냐? 부피분의 이제 ppm 곱하기 분자량이죠. 그럼 부피는 또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연계가 되죠. 부피는 자 0도일 때는 22.4리터죠. 근데 지금 몇 도예요? 25도죠. 그래서 273 플러스 273 플러스 25 합니다. 그러면은 24.451리터가 되죠. 자, 그럼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자, ppm 몇이죠? 50이죠. 50 곱하기 분자량 몇이죠? 131.4. 그 부피 몇 리터? 24.451. 계산하면 몇? 268.701mg/세제곱미터가 되고 부피 1 구하면 되죠. 정량한계 몇? 0.5mg. 그쵸? 그리고 또 농도 몇? 268.701mg/세제곱미터. 자, 그러면은 이거 없어지고 그럼 결국 계산하면은 1.8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 구할 수 있죠. 자, 부피 몇? 1.8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 유량은 몇? 여기 있죠. 0.2L/min이다. 자,
단위 환산해주면은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다.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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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만 남죠? 분만 남죠? 단위 맞죠? 계산을 하면 됩니다. 뭐 이거는 이렇게 없어지니까 0.2 나누기 1.86 하면 몇? 9.3분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9.3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공식들 외우시고요. 필히. 그리고 문제 푸는 순서 아까 제가 했던 거 그대로 외워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다 공학용 계산기로 뚜따뚜따 걸어야 됩니다. 영상만 봐가지고 이해했다. 많이들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거 직접 안 해보면은 까먹어요. 네, 그러니까 공학용 계산기로 무조건 뚜따뚜따 걸어야 됩니다. 육체적 작업 능력 PWC 이게 Physical Work Capacity 뭐 그거죠. 네, 네 보면은 이제 Physical Work Capa라고도 하죠. Capacity 뭐 이거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였고요. 네. 그게 이제 16칼로리, 킬로칼로리 퍼 미닛인 남성이 하루에 8시간 동안 작업을 했고 이때 작업 대사량은 10킬로칼로리 퍼 미닛이고 휴식 시 대사량은 10킬로칼로리 퍼 미닛일 때 적정 휴식 시간을 구하시오. 관련 공식이 여기 있죠. 휴식 시간은 60 곱하기 뭐 대사량 뭐 마이너스 작업 대사량 이런 거죠. 값만 넣으면 되는 것이죠. 60 곱하기 이거는 이제 분 1시간은 60분 이거를 취하는 거죠. 하면은 자 3분의 PWC는 몇이죠? 16이죠. 마이너스 작업 대사량 단위가 다 같죠. 10 휴식 시에는 1.5죠. 1.5 빼기 이제 작업 대사량은 10이죠. 이거입니다. 이거 하면은 32.94분이 나오는 것이죠. 단위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공식 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사이토 오시마식을 이용해 RMR이 8인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실동률과 계속 작업의 한계 시간을 구하래요. 실동률 공식은 이렇고 한계 시간 공식은 이렇죠. 자, 한계 시간을 그럼 먼저 구해야 되겠죠. 한계 시간을 10에 3.724 마이너스 3.25 로그 R승인 거죠. 값만 대입하면 되죠. 10에 3.724 마이너스 3.25 곱하기 로그 R은 몇이죠? RMR이죠? 8이죠. 로그 8입니다. 이거를 하면은 이제 6.15분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실동률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85 빼기 5 곱하기 R은 몇이죠? 8이죠. 그러면 이제 4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동률은 45%, 한계 시간은 6.15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거 공식만 외우면 되는 것이죠. 흡음량이 2500 세이빈인 이제 작업장 천장에 흡음물질을 첨가해 2000 세이빈을 더할 경우 실내 소음 저감량을 구하시오. 요 세이빈이라는 단위가 뭐냐면요. 물리학자 세이빈님이 만든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세이빈이라고 한 거고 흡음력 단위입니다. 네, 그래서 단위로는 제곱미터가 돼요. 네, 이게 근데 이제 제곱미터가 아니고 이제 메트릭 뭐 세이빈이라고 하는데 뭐 그냥 우리는 요거 공식만 외우면 되는 것이죠. 저감량 이제 데시벨로 고정시키고 흡음량 이제 세이빈으로 고정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값만 넣으면 돼요. 보면은 이제 10 곱하기 로그 흡음량은 몇이죠? 2500이죠. 그리고 첨가 흡음량 2000이죠. 이겁니다. 네, 요거 하면은 이제 2.55 데시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거 공식 외우시면 되는 거죠. 가로 5m, 세로 3m, 높이 4m인 작업장 흡음률이 천장 0.1, 바닥 0.3, 벽 0.2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 총 흡음력을 먼저 구해보래요. 자, 이걸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총 흡음력 공식은 이렇게 되죠. 총면적 곱하기 평균 흡음력. 그리고 또 총면적은 이제 천장이랑 바닥이랑 면적 다 더하는 거고 평균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총면적 한번 구해볼까요? 천장 부분은 이제 여기죠. 그럼 몇이에요? 5 곱하기 3이죠. 더하기 그리고 바닥 부분도 똑같죠? 5 곱하기 3. 자, 그리고 벽 부분인데 여기랑 또 여기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우선 이제 여기 부분이랑 뒤에 면 두 개 있죠? 5 곱하기 4 하는데 이제 두 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이번에는 옆면 부분 이거는 이제 두 개 있고 당연히 3 곱하기 4죠. 이거 하면은 몇이죠? 94 제곱미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균 흡음률 한번 해볼까요? 평균 흡음률 딱 해서 여기가 이제 94고 시그마 면적 곱하기 흡음률인데 이게 뭔 뜻이냐면요. 천장 부분 한번 볼게요. 먼저 천장 부분 면적이 15죠. 15고 이제 흡음률은 여기 보면은 0.1이죠. 0.1 더하기 자 바닥 부분 볼까요? 바닥도 똑같죠. 네, 15 곱하기 이제 0.3이죠. 바닥은 흡음률이. 그리고 이제 벽 부분 볼까요? 벽 부분은 몇이죠? 벽 부분의 면적을 다 더하면은 자 요거랑 요거죠. 몇이죠? 40 더하기 24죠. 그러니까 64죠. 그러니까 64 곱하기 0.2죠. 이겁니다.
이거 계산을 하면은 0.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대입하면은 94 곱하기 0.2는 18.8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8 세이빈입니다. 그럼 2번 흡음률이 천장 0.3이 될 때 저감량.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이제 천장이 0.1에서 0.3으로 됐을 때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감량 공식은 10 로그 흡음력 전분의 후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써보면은 10 로그, 자 전에는 요거죠, 여기 부분 18.8이고 이제 후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후는 똑같이 총면적 곱하기 평균 흡음률이죠. 뭐 평균 흡음률은 뭐 똑같고, 그러면은 총면적은 아까 여기 있던 거 94죠. 94고 평균 흡음률만 구하면 되는 거죠. 평균 흡음률 한번 구해볼게요. 94 총면적 똑같죠. 면적 천장 부분부터 하자면은 이제 15 곱하기 또 0.3이죠.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0.3 더하기 이제 15 곱하기 또 이번에 바닥이죠. 0.3 그리고 또 벽 부분 64죠. 면적이. 그리고 이제 0.2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하면은 이제 0.232입니다. 흡음률이.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0.232를 해주면 되죠. 이거 곱하면은 이제 21.808 세이빈이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21.808을 대입해주면은 이거 계산하면은 0.64 데시벨이 나오죠. 그래서 2번 정답은 0.64 데시벨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공식들 다 외우시고요. 문제 푸는 순서 있죠. 제가 지금 한 거 그대로 외우시면은 문제 푸는 데 좀 쉬워질 겁니다.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100데시벨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흡음물질을 추가하여 총 흡음량이 4배 증가했다면 흡음물질 추가 후 예상되는 소음을 구해라. 자, 공식들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감량부터 보자면은 저감량을 구하면은 이제 10 곱하기 로그 흡음량은 몇이죠? 없죠. 그쵸? 그리고 또 이제 첨가 흡음량은 몇이죠? 없죠. 자, 근데 이제 원래 흡음량이 1이었는데 총 흡음량이 이제 추가해가지고 4가 됐대요. 원래 1인데 이제 4가 된 거죠. 추가 후. 그러니까 원래 1인데 요거까지 다 더해가지고 이제 4가 됐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제 6.021 데시벨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100 빼기 6.021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93.98 데시벨이 됩니다. 여기에서 하면은 뭐 979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93점. 근데 시험을 볼 때는 이제 최종 답안에서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씁니다. 그래서 이거 반올림하면은 이제 9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무튼 정답은 이렇고요. 여러분들은 이것들 외우시면 되는 거죠. 20 곱하기 50 곱하기 10m인 공장에 대해 총 흡음량을 조사하려 한대요. 총 흡음량을 이제 잔향 시간을 이용해 측정했을 때 130데시벨의 소음이 발생했고 공장 소음은 70데시벨까지 감소되는 시간이 5초래요. 그럴 때 이제 다음 물음에 답하라. 1번 흡음 물질을 사용해 총 흡음량을 이제 3배로 증가시킬 때 실내 소음 저감량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거 아까 문제처럼 똑같은 거죠. 10 곱하기 로그 그리고 1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4.77 데시벨이고, 자, 그러면 이제 총 흡음량을 한번 구해볼까요? 총 흡음량은 이제 잔향 시간분의 0.161 곱하기 부피입니다. 그래서 잔향 시간은 5초죠. 그리고 0.161 곱하기 부피 몇이죠? 20 곱하기 50 곱하기 10이죠. 공장 부피. 그래서 요거를 고려하면은 322 세이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322 세이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공식들 외우시면 되는 것이죠.